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대국하면 다들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순위를 역전시켜버린 나라가 있죠. 바로 인도인데요. 지난해 4월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14억 2,57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그전까지 1위였던 중국은 인구 대국의 자리를 빼앗긴 한편 심각한 출산율에 시달리며 앞으로도 점차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누리는 경제적 효과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내수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건데요. 인도 영화 시장이 발리우드라 불리며 해외 콘텐츠의 무덤으로 불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의 높은 벽을 깨고 최근 한국 드라마 열풍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급기야 코로나를 기점으로 요 몇 년 사이 인도에서 한국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도 유명 방송사에선 급기야 한국 특집 방송까지 편성해 내보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인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4억 명, 평균 연령 27세. 그야말로 젊은 대국이라 불리는 인도에 어마어마한 한류 열풍이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한류가 퍼져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했던 기자들은 현재 너무나 달라진 광경의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는데요. 사실 이런 광경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영화계를 주름잡고 있는 할리우드조차 인도의 벽만큼은 넘지 못했죠. 워낙에 인도 시장은 춤과 노래가 포함된 자국 영화 점유율이 매우 높은 데다 한 해 약 2,000편의 영화를 찍어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만들어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인도는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이용해 내수 시장을 키웠습니다. 인도 영화계가 발리우드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는 알면서도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발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는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인도 자국민들이 봐줬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자국민들만 인도 영화를 봐줘도 엄청나게 흥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걸작들도 인도에서는 유독 힘을 쓰지 못했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영화 아바타도 인도에서는 세월간이에 밀려 금방 막을 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인도의 굳건한 철옹성을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장기간 셧다운을 경험한 인도인들은 넷플릭스를 어마어마하게 시청하면서 콘텐츠 강국인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인도에서 흥행을 했던 것은 당연히 오징어 게임이었죠. 그동안 춤이 없으면 인도에서 흥행할 수 없다는 관례를 깨고 어마어마한 장벽이었던 인도 넷플릭스 1위를 오징어 게임이 차지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인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그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들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콘텐츠들이죠. 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은 넷플릭스 외에도 비키라는 OTT 플랫폼도 애용하는데 여기에서 여신강림, 유미의 세포들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한국 드라마들까지도 죄다 섭렵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를 수치적으로 보여준 집계도 있었습니다. 2020년 인도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시청 횟수는 전해 대비 3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 내 한국 콘텐츠의 유례없는 인기를 집중 조명한 외신 기사들도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스페인 매체 트랜스 컨티넨탈 타임즈는 K-드라마가 인도 OTT 플랫폼을 지배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드라마가 인도어로 번역되어 방영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얼핏 인도와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스페인 매체까지 이 유례없는 현상에 주목할 정도로 인도 내 퍼진 한류 열풍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예시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매체는 한류가 인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결을 인도와의 정서적 유사성에서 찾았다고 하는데요. 매체는 그 예시로 인도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 마이네임, 스타트업, 사이코지만 괜찮아 같은 작품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모두 서로 장르는 각기 다르지만 희망, 사랑, 가족 등의 보편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인도인들로 하여금 정서적 유사성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즉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나 사랑의 소중함 등에 대해 다루는 한국 드라마가 인도인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건데요.
이런 성공 비결에 대해 언급한 다른 매체도 있습니다. 영국 매체 BBC 역시 한국 드라마와 발리우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슷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조명했는데요. 매체가 짚은 비결은 바로 극 속에 비치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사회의 계층 구조가 인도인들의 보편적인 공감을 자아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 밝힌 한 인도인은 한국과 인도가 매우 유사해요. 음식이나 음악, 행동 양식 등에서 그래서 한국 문화에 끌렸어요 라고 밝히기도 했죠. 또 다른 인도 시청자도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유럽이나 미국의 드라마, 아티스트를 볼 때와는 다르게 비슷함을 느꼈다며 비슷한 증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한국 드라마에 대한 동경은 고스란히 인도 내 한류 열풍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거부감 없이 흡수한 인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언어의 동기화였는데요. 인도의 10대들은 대박, 감사합니다, 사랑해와 같은 단어들을 힌디어나 영어만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의 한국어 열풍은 상상 초월이라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한국의 서울대격인 인도 네루대에서 한국어과의 경쟁률이 무려 3,300대 1에 이른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네루대는 아예 2020년부터 제2외국어를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바꿔버리는 초유의 결정을 내려버렸죠. 중국으로선 엄청나게 배 아플 일이지만 한나라의 최고 대학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류에 푹 빠진 MZ세대들은 한식이나 한국 패션, 한국식 화장법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의 한류가 K 콘텐츠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 문화, 한국 제품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 문화 전반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면 섭섭합니다. 과거에는 천재들이 모인다는 인도 공과대에선 미국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 한국 기업이 꿈이라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이들이 특히 가고 싶어하는 곳은 삼성과 LG, 현대차라고 합니다. 이처럼 14억 인구라는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지닌 인도에서 최근 한류가 엄청난 기세로 확장하며 급기야한 인도 방송사에서는 한류 특집 방송을 다루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은 한국이 1950년대에 겪은 전쟁의 아픔 그리고 1997년 IMF 위기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며 오늘날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한류에 대해 소개했죠. 그러면서 오늘날 인도에도 불어 닥친 K 콘텐츠의 영향력과 함께 인도도 이런 사례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인도는 과거부터 그들의 사상 문화관념이 강하기로 유명했기에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 타국의 문화가 인도의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든 사례가 없다시피 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영국이 인도를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인도는 영국을 정신적으로 정복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도인들의 사상 문화관념은 강인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 인도에 지금 한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수많은 문화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인도 내 한류 열풍이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건 14억 인구 중 50%가 30대 미만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비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현재 꾸준히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영국을 넘겨 GDP 기준 5위를 달성하는 등 잠재력 또한 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런 인도의 한류 열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한류가 초반에는 인도의 동북부나 북부 지역에만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때 인도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